안녕하세요, 꼼사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새롭게 출시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4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실에는 대부분 스탠드 에어컨이 자리하고 있지만 안방이나 서재, 아이방 같은 거실에 에어컨 바람이 미치지 못하는 위치라면 푹푹 찌는 더위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선풍기 바람도 뜨겁게만 느껴지죠. 저희 집에서는 그 대안으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을 선택했는데요. 광고가 아닌 직접 쓸 생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결정한 제품입니다. 설치 방법부터 소음 비교, 궁금했던 Q&A까지 함께 담아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스탠드나 벽걸이형이 아닌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한 이유는 실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벽을 뚫지 않아도 되고 에어컨 수요가 많은 한여름에도 설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자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4세대는 파세코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불리더라고요.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전 모델보다 가격이 약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84만 9천원에 출시됐어요. 그래서인지 나름 디자인에서부터 소음까지 많이 신경 쓴 티가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중앙에는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패브릭 느낌을 더한 모습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아직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앞툭튀가 사라져야 세련된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툭 튀어나온 디자인 때문에 커튼, 블라인드 사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이제 설치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설명서가 꽤나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세대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지모 헤어 키트를 이용해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고정이 필요한 부분마다 나사를 조여야 했던 이전 버전과 달리 단 하나의 나사만으로 설치가 끝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페이크는 창문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A, B, C, D 4가지 설치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집이 실내 측 첫 번째 창틀에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면 A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나사 하나만으로 설치가 손쉽게 끝나요. 하지만 저희 집은 창틀 앞 문턱이 너무 두꺼워서 그 뒤쪽 창틀에 설치해야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 모든 창틀 설치 방법으로 해야 했습니다. A 이지모 헤어키트 설치 방법은 설명서 앞면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참고할 수 있는데 B 방법은 따로 설치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 방법도 차근차근 따라하면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지모 헤어키트의 하단부에 고무 캡을 빼줍니다. 그 다음 키트 상단에 조립되어 있는 브라켓에 볼트를 풀어서 분리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단 브라켓에 볼트와 너트도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구성품에 있는 모든 창틀 설치용 볼트를 하단부에 홀에 삽입한 후 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반대편에 나사가 들어갈 홀이 보이는데요. 홀에 맞춰 나사를 체결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키트는 완성입니다. 완성된 키트를 창문에 부착해줄 차례인데요. 키트와 창문 사이에 틈이 가장 적은 창틀을 선택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창문 하단부 창틀에 키트를 끼운 후 창문 측면으로 바짝 밀착시켜주세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락 장치가 잠금 해제 쪽으로 당겨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자바라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 창틀과 같은 위치에 맞게 끼워줍니다. 다음으로 잠금 장치를 잠궈주세요. 이제 키트 하단에 끼워뒀던 모든 창틀 설치용 볼트를 조여줍니다. 볼트를 조이면 키트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상단 창틀에 꽉 낍니다. 이렇게 고정한 후에는 키트가 흔들리진 않는지 손으로 흔들어 체크해주세요. 이제 에어컨을 올리면 되는데요. 에어컨을 들어 하단부 측면에 있는 에어컨 리브와 키트의 고무 패킹이 서로 맞닿게 올려놓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컨 상단부에 키트를 밀어 넣고 고정 후크가 끝까지 결합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붉은색 에어컨 고정 볼트로 조여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설치 완료입니다. 이제 키트와 창틀 사이에 틈새가 보이는 곳마다 틈새 마감 테이프를 부착하고 구성품에 들어있던 창문 틈 단열재를 이용해서 틈새를 막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문 잠금 장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창틀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면 정말 끝! 아무래도 창문형 에어컨 설치 자체가 처음이라 조금 헤매긴 했는데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음에 설치할 때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세코 이전 세대들을 직접 써보지는 않았지만 나사 하나하나를 직접 조립하는 과정이 꽤나 번거로워 보였었는데요. 이번 4세대는 확실히 편리하게 바뀐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에어컨 무게가 20.5kg으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설치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그리고 창틀이다 보니까 또 높이 올려야 되고요. 작동을 시켜보니 확실히 시원합니다. 리모컨에 있는 순서대로 전원, 취침 모드, M 버튼, 업다운, 풍량, 예약, 풍량, 터보 운전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약과 풍량, 터보는 리모컨에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제품 전면 LED에 있는 동굴풍이었습니다. 동굴풍은 뭔가 했더니 실내 온도 24도, 습도를 45%에서 55%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더라고요. 온도와 습도를 한 번에 잡아주는 기능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굴풍을 실행하면 디스플레이에는 CA라고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침 모드를 설정하면
기본 세팅으로 온도는 24도, 풍량은 1단과 함께 LED 빛이 약해지는데요. 5분 후 취침 풍량으로 자동 제어됩니다. 취침 모드에서는 온도 조절만 가능하며 풍량은 조절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M 버튼은 냉방, 송풍, 제습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드가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송풍은 선풍기처럼 바람만 나오는 모드이며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목표 습도를 설정해 하루 최대 34.1리터 제습이 가능해 장마철에도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예약 버튼을 통해 에어컨 켜짐과 꺼짐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하니까 수면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설명서에 쓰여있는 히든 기능 2가지가 더 있는데요. M 버튼을 약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잠시 동안 실내 온도가 표시됩니다. 약간 의아했던 게 현재 실내 온도를 히든 기능으로 넣을 게 아니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LED 창에 띄워두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동 시에 LED 창에 표시되는 온도가 실내 온도가 아니라 목표 온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하면서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히든 기능은 디스플레이 절전입니다. 취침 모드를 약 3초간 누르면 디스플레이 절전이 실행됩니다. 해제 시에는 아무 버튼이나 눌러주면 됩니다. 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전원을 끄고 나면 자동 건조가 시작되는데요. 10분 동안 알아서 송풍이 작동되면서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합니다. 때문에 내부 곰팡이의 문제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창문형 에어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소음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세코 공식몰에서는 취침 모드 시 소음이 35.4dB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약 1m 거리에서 직접 소음 측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취침 모드 시 콤프레셔가 돌아갈 때는 약 46dB, 콤프레셔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약 43.2dB로 나왔습니다. 파세코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측정 환경, 측정 장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세코에서는 소음이 가장 조용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냉방을 위해 콤프레셔가 동작할 때는 꽤나 거슬리는 고주파음이 들립니다. 다음으로 데시벨 수치만으로는 소음을 체감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선풍기, 스탠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과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이 가장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전 세대보다 조용해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실외기를 내장하고 있는 창문형 에어컨의 특성상 한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벽걸이 에어컨과 비교하면 소음이 살짝 큰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이 커요. 제 기준에서는 이 4세대 고주파음도 굉장히 거슬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과장해서 계속 쓰다가 정신병 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일할 때는 이어폰 착용하고 하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그럼 취침 시에 사용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음에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꽤 민감한 편이에요. 다음으로 이번 4세대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IoT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파세코 스마트홈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둘 수도 있고 혹시 깜빡하고 나온 에어컨을 밖에서 원격으로 끌 수도 있어서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도나 습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서 굳이 리모컨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중창과 단창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창틀이나 높이가 2m 이상으로 긴 창에도 이지 추가 키트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지 추가 키트는 별매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에 파세코 서비스를 친구 추가한 다음에 창틀 이미지를 보내면 설치 가능 여부도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은 자가 증발 시스템으로 물이 알아서 증발하기 때문에 따로 배수호수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물이 계속 차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물이 증발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차서 내부에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잠시 작동을 멈추고요.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장마철이라든지 어떤 사용 환경에 따라서 물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 배수호수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배수호수는 홈페이지에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장마철이라든지 완전 땡볕 더위가 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배수호수 없이 저희 집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보시기에 창틀과 에어컨이 더 잘 밀착되는 그 창틀에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앞쪽 창과 뒤쪽 창 어디에 설치를 하더라도 밀착력에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툭튀가 조금이라도 덜 되도록 바깥 창문에 설치를 할까 했었는데, 그러면 또 바깥 창문을 닫을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쪽 창문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바깥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요. 창틀의 구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설치하실 공간을 잘 파악하신 후에 장단점까지 고려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여닫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만큼의 창틀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저희 집처럼 이중창에 설치를 하셨다면 뒤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 창문을 아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방충망도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뒷면으로 열기가 나가서 방충망이 녹아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에어컨 본체가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오는 날에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실외 측 방수 등급이 IPX 4등급으로 어떤 생활방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닫아놓거나 만약 창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품을 떼어놓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면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갈 수 있도록 바깥쪽 창문은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만약 에어컨 뒤쪽으로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베란다 쪽 창문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베란다 쪽을 통해서 다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될 수가 있어요. 복도형 아파트는 설치하는 공간에 따라서 어떤 소음과 열기로 인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떤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누진 구간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소비전력 770W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 하루 8시간 사용 시 약 2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세코 4세대는 창문만 있다면 어디든 빠르게 자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전체적인 냉방 성능이 벽걸이 에어컨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입니다. 다만 컴프레셔가 가동될 때 나는 고주파음과 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자신있게 추천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라, 사지 마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소음을 감수할 만큼 이 창문형 에어컨의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얼마 전 출시된 LG전자의 창문형 에어컨이죠. LG 휘센 오브젝 컬렉션 엣지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